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12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오세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DM으로도 연락 많이 오시고, 네,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네, 많이 오셔서, 네, 좋습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아, 기다려 주신 거죠? 네. 질문 딱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기다렸다라고 하시네. 네. 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요즘 차가 엄청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날씨 지금 서울은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 대구 갔더니 32도? 이렇게, 대단하시더라고요. 몇 살까지 상담 가능한가요? 초등학생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 3학년부터는 요즘 거의 사춘기인 아이들이 많아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아이를 끌고 상담실에 온다라는 정도 되면 진짜 착한 아이예요. 상담실에 잘 안 오려고 해요. 초등 아이들은. 네. 네,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네. 보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 계셔서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19개월에서 20개월 넘어가는 아이입니다. 여러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일부 단어는 초성만 말을 해요. 버스 그러면 뻐, 바나나 그러면 바, 포도 그러면 포, 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를 다 포함하면 말할 수 있는 단어는 한 50개 정도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야 할까요? 초성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끝에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엄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뒤에 글자만 따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단어를 처음 할 때는 첫 단어가 되게 많이 들리나 봐요. 그래서 보통 바나나 하면 빠, 포도 하면 포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엄마들이 이 아이가 그렇게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포도 할 때 포 하니까 포 해봐, 포. 도 해봐, 도. 합쳐서 해봐. 자, 포도 이렇게 가리키시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못해요. 아이가 포 해도 포도 달라고 바나나 엄마랑 나눠 먹을까? 라고 해서 엄마는 찰떡같이 그냥 알아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상담실 올 문제도 아니고 19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되는데 말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럴 때에는 그 아이가 첫 단어를 말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버스, 바나나, 포도, 사과, 딸기 그죠? 그냥 엄마는 정석대로 단어를 많이 들려주시면 이제 두 단어, 세 단어가 다 귀에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또 바나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따로 응, 봐 해봐, 나 해봐, 옳지. 합쳐서 바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는 그대로 단어를 다 들려주시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단어를 말하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걸로 상담실 안 오셔도 돼요. 네. 또 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엄청 애들 떠드네요. 안녕하세요. 24개월 여자의 배꼽을 진짜 너무 시스루 만져서 파요. 어린이집에서도 연락 오고요. 졸리고 이럴 땐 진짜 말려도 안 돼요. 잠자기 전에 하는 그 패턴의 행동들, 뭐 엄마 머리카락을 만진다든지, 엄마 귀 뒤를 만진다든지, 엄마 살 여기다가 이렇게 만지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혼자서 보통 이제 손가락을 많이 빨고요. 그 다음에 배꼽을 만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만져서 자연스럽게 유아 자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이 친구가 많이 누워 있진 않은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잘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소 때 놀 때도 아이가 누워서 배꼽을 만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입에 넣는다든지 뭔가를 만진다든지 할 때는 다른 대체할 물건을 줘야 돼요. 대체할 물건을 줘야지 그냥 못 만지게 하면 이 손이 배꼽으로는 안 가더라도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방법은 이걸 대체할 만한 걸 합니다. 그래서 배꼽을 만지면 비슷한 걸 주는데 저는 풍선 있죠. 풍선에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만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만지면 이거 만지는 거야 라고 해서 다른 물건을 제안을 해 주시는 거가 24개월 아이한테는 좋고요. 지금 잠자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고치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낮에 아이가 그냥 누워서 배꼽을 만진다 이러면 다른 물건을 주면 하는데, 잠자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세라든지 취향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애착 인형 같은 걸 많이 가지게 하죠. 그래도 엄마가 배꼽을 만지는 게 너무 싫다, 보기 싫어 이런 느낌이라면 비슷한 거, 저는 지금 풍선에 물을 넣어서 줬지만 또 요즘에 유아들 용품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아이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걸로 해서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셔야지, 안 돼 찌지 만지지 마 이러는 것 또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몰래 더 만질 경우가 많으니까 다른 물건을 먼저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라이브를 해서 육아 상담을 한 지가 거의 횟수로 2년 정도, 또 개월수로는 한 1년, 한 1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9시 30분, 금요일 날 12시에 하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에 2번씩 라이브를 하는 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 스태프들도 다 있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생각보다 어렵고, 또 하나는 이렇게 즉석에서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즉각적인 답변을 하잖아요. 그게 뭔가 사실은 글자 몇 자만 있는 거지 그 아이에 대한 이론이,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발달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글자 몇 개 가지고 제가 유추해서 엄마들한테 그냥 오랫동안 경험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다들 너무 정확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아마 제가 더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해주는 거에 이 나이가 돼도 기분이 좋은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기대, 좀 더 좋은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책에 나오는 솔루션을 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직접 할 필요가 없겠지요. 어머니 이러이러한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권해드리겠지만 책 안에 내 아이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책을 쓸 때 아이마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엄마의 육아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다르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나름의 노하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론이랑 맞지 않고 내가 알고 있던 정보랑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책이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책에 나오는 이론대로 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치를 통해서 또 여러 방법을 제가 해보면서 나름대로 제일 잘 먹히는 그런 솔루션을 드리는 거니까 책에 나온 이론이랑 맞지 않더라도 나는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저 나름대로는 검증을 하고 많은 실험을 해보고 어머니들한테 전달해 드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DM 주세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개월수에 따라서 또 발달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그거 했더니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또 연락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맞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이 시간을 엄마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제가 제 입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조금 그런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감사하면 감사하다, 고맙으면 고맙다, 불편하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잘 전달을 하고, 또 통해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알려도 주시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도 해보고, 또 아니면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또 오해도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주거니 받거니 저희들도 같이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회원들 제가 그냥 이게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벤트를 했었어요. 무료 특강을 했었습니다. 영재호 정회원을 해주시고 또 매일 밤마다 저랑 질문하면서 답변도 하고 하면서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건가, 이 엄마는 누구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정회원이 몇백 분 되시는데 이번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서울에서만 주최를 했더니 한 30분 정도 되신 분이 참가를 해주셨는데 그냥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첫 번째 썼던 책들 엄마 3년 다시 여자를 준비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아이에 대한 특강을 했을 때는 이런 후기가 없었는데 마음에 안 와닿나요? 그런데 부부에 대한 이야기, 엄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감동받았다고, 마음에 쏙쏙 들어왔다고, 미웠던 남편이 다시 새롭게 보인다고, 또 다시 슬럼프였는데 다시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후기를 진짜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런 것들도 엄마들이 원하는구나. 아이에 대한 이야기 말고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엄마들이 참 많이 듣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들도 제가 준비해서 좀 더 자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칭찬하니까 제가 보세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저랑 함께 힘든 육아 하고 계시는 거 저랑 함께 조금은 시간을 함께 나누어 쓰면서 좀 편안하게 또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라고 할 때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함께 오랫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17개월 둥이 엄마입니다. 8시에 잠을 자는데 매일 6시 이전에 일어나요. 늦게 일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낮잠은 2시간 이내로 자고 있어요. 낮잠이 2시간이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낮잠을 2시간씩 자고 저녁에 그렇게 지금 통잠을 자면 잠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낮잠을 좀 줄여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패턴이 8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거를 패턴을 지금 아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보다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일찍 재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8시에 잠을 자는 것도 일찍 자는 편이죠. 예, 보통 아이들하고 저녁 먹고 아이들 씻기고 베비 마사지 하고 뭐 조금 놀아주다 보면 8시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근데 조금 일찍 자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잠도 좀 줄여보시고 한 9시 정도 잠을 재우는 것도 한번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6개월 아들인데 한글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성긋기도 못해요. 성긋기를 못하면 성긋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글자는 모든 게 다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은 글자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공의 동그라미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고 따라 써보세요 라고, 똑같이 보고 따라 써보세요 라고 해도 이 동그라미를 위에다가 먼저 그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긋기를 해서 선을 분명하게 보는 연습은 한글 하기 전에 더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한글 하기 전에. 그래서 성긋기는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을
아이들이 이 단어를 봤을 때 이거 뭐야 했을 때 코 이러면 글자 교육이 잘 안 돼요. 코, 공, 의자 이게 이 단어를 보여줬을 때 크레파스, 배 이렇게 눈 이게 금방 생각 없이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글자 교육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보여줬는데 이건 뭘까 그럼 졌어? 이러면 글자 교육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이거 뭐야 그러면 양 이렇게 탁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글 공부를 하려면 사물인지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물인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단어를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가방, 뱀, 버스, 새 이렇게 먼저 보여주는 연습을 해서 이게 사과다라는 걸 알아야지 한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물인지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선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긋기 따로 하시고 플래시카드로 이름을 먼저 알려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36개월이면 빠른 편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개월 가정보육 여아인데요.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36개월 이전까지 가정보육 저는 많이 권하고 있는데요. 27개월 가정보육 하시는 거 잘하고 계십니다. 가끔 질문을 하면 몰라 하고 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그 질문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24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은 자기 자아가 생겨서 예전에는 네 이렇게 하다가 24개월 지나면 아니 싫어 안 먹어 이렇게 실업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훈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개월 정도 되면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 전에 벌써 싫어 아니야 안 먹어 이렇게 했을 거고 고개는 막 그냥 자동으로 옆으로 돌아요. 앞으로 이렇게 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성장 과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여아인데 24개월인데 말하는 단어가 10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해하는 건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베이비 사인도 조금 하고 부는 연습도 하고 플래시카도 하는데요. 안 되는데 언어 치료를 해야 할까요? 말 트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어는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회성이 길러지고 어떻게 자신감이 길러지겠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큰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라서 엄마들이 좀 빨리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해하는 건 다 아는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어 이해예요. 듣는 거는 잘해요. 근데 말하는 건 또 다른 기능이에요. 그래서 표현 언어는 다르고 이 듣는 언어 이해는 또 다른 건데 이 아이는 언어 이해는 잘 되는데 표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 다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말을 빨리 잘 안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듣는 귀로 지금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책을 하나 앞에 갖다 놓고 그죠? 책을 하나 앞에 갖다 놓고 두 아이랑 엄마가 그림을 계속 보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아이는 듣는 귀는 많이 성장을 하지만 말을 해야 된다. 동화책 읽을 때 말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듣는 귀는 열리는데 말하는 기능이 잘 안 돼 있고 영상물을 많이 본 아이들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서 듣고 보기만 하면 되지 대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요, 네, 아니요, 싫어요. 영상물에서 대답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상물을 많이 본다든지 동화책을 많이 들려주면 듣는 이해력은 좋아지지만 언어 발달에서 말하는 거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시카드를 하고 있는데 언어 치료를 말이 잘 안 될까요?
플래시카드를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은 하루에 2000장씩 해서요. 한 100일 정도 해서 쓸 때 조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장 정도 양을 얼마나 했는지 플래시카드 제가 늘 이야기했더니 이 59장을 가지고 플래시카드를 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59장은 한글 떼기 때 사용하는 거지 이 정도의 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양이 많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듣는 기가 많이 돼 있고 말을 잘 안 하면 표 활량이 약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흡하는 거를 되게 연습을 한다든지 뛰는 행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그죠? 내가 폐를 튼튼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딱딱한 거를 이게 어금니 근육이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딱딱한 걸 많이 씹지 않아서 아이가 어금니 근육이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서 말할 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카스테라 빵이라든지 부드러운 거를 입에 넣고요. 해서 침으로 삼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밥을 꼭꼭 잘 씹어 먹는지, 여기 어금니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씹는 힘이 강한지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언어치료센터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13개월 아기 어린이집 오전반 2시 30분 정도 하는데 점심 먹을 때 아직도 힘들어 하네요. 어린이집 적응 아직도 못하면 보내지 말아야 할까요? 1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지 마는 게 더 좋겠죠, 어머니?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엄마가 안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워킹맘인 경우에는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낼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엄마랑 함께 있을 때 13개월은 더 행복한 거지 선생님이랑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 거라고는 그냥 엄마들의 생각이고 엄마들의 기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꿈틀거리면서 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나의 목소리를 들었는 그 아이가 어떻게 선생님하고 더 있는 시간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3개월 적응 잘 못한다면 잠시 데리고 있다가 조금 더 크면 보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4살 40개월 여자입니다. 36개월까지 가정보육하고 어린이집에 갔는데요. 어딜 가나 엄마 눈치를 많이 봐요. 제가 너무 가정보육하며 혼냈던 것이 아닌지 너무 미안하네요. 눈치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눈치껏 살아야 돼요. 눈치 없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 줄 서라는 거구나. 이 상황에 앉아서 밥 먹으라는 거구나. 여기는 친구 때리면 혼나는 거구나 라는 걸 환경적으로 구태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아이가 분위기를 보고 습득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은 걸 지금 관찰하고 있고 보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 왔으니까 많이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치 보는 게 큰 의미가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눈치 없는 게 훨씬 더 힘들고요. 훨씬 더 어려운 친구예요. 그래서 눈치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는데 겁이 나서 눈치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응? 여기 무서워. 여기 있는 거 싫어.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7개월 이후부터는 엄마랑 노는 게 아니라 친구랑 놀면서 사회성을 길러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엄마가 더 많이 보호하겠다. 13개월 방금 아이처럼 내가 이 아이를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사회성을 길러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37개월부터는 친구를 만나서 진짜 사회성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내가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친구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려면 내 몸이 건강하다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 건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힘이 없어. 날 때리면 어떡하지? 라든지 선생님이 날 혼내면 어떡하든지 이렇게 걱정스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근육이 떨어진다든지
손의 발달이 떨어져서 물건을 잘 뺏긴다든지 누가 가까이 오면 내 것을 가져가려고 오는구나 라고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근육하고 소근육 발달을 잘 시켜서 아이가 나 힘이 세, 난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는 멋진 아이야 라는 걸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많은 걸 해줬다면 이제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고 혼자서 양말도 신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소근육 발달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근육과 소근육, 신체 발달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이제 주시는 분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질문 좀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8개월 여자입니다. 근데 아직 엄마만 하는데 정확하게는 안 하고요. 상담실 오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요. 다른 단어들은 안 해요. 그리고 옹알이로만 엄청나게 해요. 베일리 검사도 하고 아기랑 지금 병원에서 놀이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기 언어에 문제 있는 건지 아니면 느린 건가요? 너무 걱정입니다. 다른 데 가서 베일리 검사도 하고 놀이치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상담실에 저에게 오시면 제가 그저께 상담을 했을 때도 친구가 엄마를 못해요. 엄마를 못했는데 1시간 안에 까까까 하고 말하고 가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다른 센터도 다녀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왔는데 말을 못해서 왔는데 정말 그 전에 노력은 하나도 정말 물거품인 것처럼 소장님하고 40분 하는 동안 아이가 까를 너무 저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 보고 자기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고 40분 동안 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거를 즉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되게 놀라면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어서 제가 조금 말을 못하는 친구들은 말을 좀 빨리 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된다면 큰 비용 아니니까 상담실 한번 이용해서 아이를 제가 좀 체크하고 엄마의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훨씬 더 빨리 말을 잘할 수 있으니까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오시는 게 좋고요. 18개월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만 한다면 좀 늦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 주세요. 이게 20개월 남자입니다. 제가 안 보이면 바로 찾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으면 문 두들기면서 울고 불고 난리쳐요. 아직 말을 못해서 더 그런 걸까요? 말을 잘 못하면은요,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니려고 하죠. 왜? 불편하니까. 그래서 손을 끈다든지 내 대신에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사람을 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훨씬 더 많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집안에 있고 화장실에 갔는데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면 24개월까지는 애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씻더라도 아이 눈앞에 있는 게 좋지, 잠깐 아이가 다른 거 하니까 내가 잠깐 사라진다고 해도 애들은 굉장히 놀래요. 그러니까 24개월까지 우리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애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엄마가 아이를 안정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해하니까 옆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돌려와 말은 잘하는데 화가 나거나
뭘 못하게 하면 물건을 자꾸 던져요. 안 된다고 훈육해도 자꾸 던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유아 시기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건 자체는 뭐냐면 실제 이 아이들은 생각 따로, 보는 것 따로, 손 따로, 다리 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손이 발달되면 탁 손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때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쥐가 나듯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흥분을 하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라 다리 발달이 잘 돼 있는 애들은 마구 뛰어다녀요.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자기가 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협응 능력이라고 하는 걸 키우는 게 영유아 시기 때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그 아이는 눈에 갖다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숟가락을 입을 벌리면서 여기다 갖다 넣는 건데 눈에 탁 가잖아요. 그죠?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 감정, 내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그래서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을 잘하는데 아이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진다. 말이 잘해도요, 화가 나도요, 손의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애들은 물건을 안 던져요. 근데 이 아이는 말도 잘하고, 하는데, 성격도 급한데, 손 발달도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던져요. 근데 던지고 나면 생각해요. 나 혼나겠네? 내가 던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 시기 아이들은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능적으로 던졌으니까 본능적으로 던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던지려고 하는 행동을 엄마가 요때쯤이면 나오겠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던지려고 할 때쯤 되면 안 돼, 안 돼 라고 해서 그 아이 던지기 전에 탁 잡는 거, 그 다음에 때리기 전에 잡는 거가 먼저예요. 그런데 내가 아차 해서 던지는 걸 놓쳤어요. 그래서 아이가 던졌어요. 그러면 주워 했는데 당연히 아이가 울고 떼쓰고 안 주워오죠. 우는 때 누가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 손을 끌고 그걸 주워오는 거야 라고 하고, 바구니 같은 거라든지 주워서 엄마 줘 라고 해서 엄마 손에 올린다든지, 그래서 던진 행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주워서 갖다 놓는 것까지 시키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본능적으로 그 행동을 한다라고 보셔야지 얘가 다 계획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는데 엄마가 자꾸 이성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면 그게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행동을 했다면 행동을, 그죠? 손을 잡고 잡아 당긴다. 손을 잡고 주워오게 한다.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는 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시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37개월 정도 됐을 때 설명을 많이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2돌 정도 24개월 정도는 아직까지는 설명보다는 엄마의 행동을 먼저 볼 거고, 엄마가 자주 그렇게 했다면 던질 때 엄마 눈치를 보게 돼요. 예, 왜냐면 엄마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던지려고 하다가 손을 잡았던 엄마의 기억을 하기 때문에 탁 멈칫해요. 그래서 그렇게 던지기 전에 잡는 거, 때리기 전에, 맞기 전에 손을 잡는 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기가 4살인데 엄청 소리도 지르고 거품 토를 할 정도로 울고 때를 쓰는데 이런 경우 무시해도 될까요? 아기가 열성 경련으로 응급실에 간 이후로 조금만 아파서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열경기처럼 경련을 일으킨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이전에는 막 이게 핏대 세워서 막 울 때 그냥 울게 놔두시면 안 돼요. 달래주셔야 돼요. 24개월 이전에는. 그래서 달래준다. 그래서 그때는 뭐 우리가 훈육을 한다라는 것보다 그냥 알려준다. 똑같은 행동을 또 해도 또 알려준다. 이 정도이지 본격적인 훈육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24개월 이후가 되면 자기 조절도 생기고 자기 자아도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숨 넘어갈 때까지 울지 않아요. 자기가 조절을 해요. 탁 넘어지는 때도 탁 이제 위치 보고 탁 넘어지고, 이게 막 그전에는 아이들은 넘어질 때 대리석 바닥에 팍 이렇게 막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24개월 지나면
딱 넘어질만 한 대로 넘어지고요. 눈치 딱 보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4살이잖아요. 4살이다 보니까 거품토를 하고 막 화를 내고 하면 엄마의 그 전에 열성 경련했던 모습이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절절 맺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4살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엄마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토하는 아이들은요,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한번 토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고, 내가 울고 불고 떼써서 뒤집어졌을 때 엄마가 빨리 해주다는 걸 경험을 하면 그 방법을 되게 빨리 써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겁이 난다, 그렇게 한다면 한번 발달 검사 해보시고, 이 아이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다 알고 있는데 엄마를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로 무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4살이라 하더라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 발달이 좀 늦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토를 하고 울고 때를 쓰는 것 자체를 경련이 일으킬까봐 워워워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얘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4살인데 지금 다 알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말귀도 다 알아듣는데 나를 교육시키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방법을 달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발달검사 해보시고 아이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으니까 발달검사 한번 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영어 나왔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할 때 알파벳 먼저 가르쳐서 A, B 이렇게 알파벳 단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도 플래시카드 같이 시작해도 될까요? 한글은 한글 플래시카드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A, B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기역, 니은을 배운 아이들은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응 있다, 여기 시옷 있다, 니은 있다 이렇게 하지, 이 원숭이를 잘 못 외워요. 배우면 본 것대로 먼저 보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도 A, B, C, D 배우면 F라는 단어를 가르쳐 줄 때 A 먼저 찾아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A, B, C, D를 안다고 해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1, 2, 3, 4, 100까지 아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그냥 외우는 것 뿐이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는 몰라요. A, B, C, D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보통 영어 교육학과 나오신 분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랑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랑 또 한국에서 학교에서 하는 영어랑 학원에서 하는 영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 말이 맞대요. 그리고 뭐 이렇게 외국의 원서 가지고 와서 원서로 교육하면 좋다, 뭐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컨텐츠 개발을 하고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배우더라. 저희 연구소가 그거를 개발하는 연구소이잖아요. 컨텐츠 개발하고 영유아 시기 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아이가 효과적이고 똑똑해지고 영리해지는지를 연구하고, 그 연구를 했는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제 프로필은 계몽사 옛날이죠.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계몽사 프랜차이즈 사업부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종로 M스쿨 아시나요? 종로 M스쿨에 제가 부사장으로, 긴 시간 아니지만 부사장으로 있었어요. 그 대기업에서 그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면서 또 어떤 이 시장이 어떻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됐죠. 그런데 대부분 다 컨텐츠 개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해서 예쁘게 모양을 만드는 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컨텐츠를 개발하고요, 특히나 이 한글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근데 한글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에요. 펜으로 소리가 나게끔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펜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이 자체가 외국에 베트남 이런 데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 배울 때요, 선생님이 계속 옆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펜을 누르면 소리가 나게끔 했더니 누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 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교육계에서 있어서 한글처럼요, 영어 같은 경우도 ABCD를 알게 되면은 아이들이 눈으로 그냥 그 단어를 잡고 그 알파벳을 자꾸 찾아내요. 처음에는 그냥 단어를 조금 많이 알려주시는데, 한글과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주어, 목주어, 서술어잖아요. 그런데 영어는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나는 간다, 나는 먹다, 그죠?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명사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플래시카드를 할 때도 동사를 먼저 해주는 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할 때는 동사부터 해주시라고 하고요. 한글을 할 때는 명사부터 단어를 가르쳐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유치원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선생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책에 나오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고 있는데, 그렇게 유치원 교육을 해가지고 뭐 3년 해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 많이 못 봤습니다. 어릴 때는 단어 확보를 조금 많이 하고요. 손으로 손동작 하면서 영어를 먼저 익혀야 돼요. 내 몸으로. 우리가 한국말은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친구들도 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한국말을 잘하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영어는 내가 처음에 잘 모르니까 하면서 손으로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손을 사용하면서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하는 방식을 하시면 좀 더 빨리 재밌고 즐겁게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48개월 여자아이 상위 3% 나왔는데요. 한글 숫자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 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끌어내줘야 할까요? 집에서 굳이 한글 숫자 교육은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학습을 시켜야 할까요? 48개월인데 한글 수를 모르고 상위 3%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 보통 48개월에 상위 3%의 영재가 나오려면은, 보통 우리가 5% 안에 들면 영재라고 하거든요. 전체 평균의 100% 중에서 5% 안에 들면 영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면 영재인데, 이 48개월의 3% 아이가 한글 수를 모르면서 3% 안에 들기는 굉장히 드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48개월 된 아이가 한글 수를 모르고 지금 3%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글 수를 모르는 아이는 지능이 계속 떨어져요. 검사를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 무조건 해줘야 되는 시기고, 48개월에 3% 안에 드는 아이면 지금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아직 못 읽는다, 책을 아직 못 읽고 엄마가 책을 들려준다, 벌써 한계에 도달합니다. 어릴 때 집중해서 엄마가 들려주는 책을 듣던 거와 48개월 정도 되면 엄마가 들려준 책을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죠. 내가. 그래서 한글수 교육을 집에서 안 해줄 게 아니라 빨리 해주셔서 동화책 속에 풍덩 빠질 수 있도록 해서, 세상에 또 새로운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 또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동화책 속입니다. 그래서 동화책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숫자 교육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말만 잘하고 자꾸 떼를 쓰는 아이가 됩니다. 수학은 규칙, 약속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야, 옷은 스스로 입는 거야, 자기 전에는 양치질을 하는 거야 라는 규칙과 약속을 잘 지켜야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과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또 그런 규칙과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그 아이의 행동이 좋아지게 하려면 수학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한글 수학 교육을 무시하지 마시고 48개월이면 반드시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40개월 아이도 플래시카드, 초등학교 1학년도 해야 되고요, 2학년도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앞에서 플래시카드를 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빨리 기억합니다. 어른들도 적용이 되니까. 그거는 우리가 낱말카드라고 해서 두꺼운 거는 플래시카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낱말카드라고 해서 만지고 입에 넣고 가지고 노는 거고요.
플래시카드는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돌려주는 거지. 그래서 40개월 아이 지금 충분합니다. 플래시카드 많이 해주시고 기억의 방을 많이 정말 많이 만들어서 정말 기억을 잘할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 친구, 예. 어느 날인가부터 그 많은 단어들, 내가 입력해 놓은 단어들로 실타래가 풀리듯이 팍 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한테 유튜브에서 플래시카드를 어릴 때 하면 안 된다라는 영상이 있다고 저한테 DM이 왔는데 수십 년 전부터 어릴 때 플래시카드를 하면 자폐가 된다, 뭐 어릴 때 플래시카드를 돌려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플래시카드에서 자폐가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영상물을 많이 봐서 자폐 스펙트럼이 되는 친구들은 봤어도 플래시카드에서 자폐 스펙트럼이 됐다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주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이론에는 각자가 또 각자 파트에 있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현장에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저 입장으로서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인데 제 양심을 걸고 저는 그런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나쁜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플래시카드는 저는 칭송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들게 된 거는 최근부터 만들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다른 플래시카드들을 막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이러면 좋겠다, 흰색 바탕이면 좋겠다, 무광택이면 좋겠다, 빨리 잘 넘길 수 있도록 A4 용지면 좋겠다라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보니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술 교육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플래시카드를 했었죠. 그런데 사이즈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카드처럼 벽에 붙여놓고 사용하는데 넓게 이렇게 넘기기가 일주일에 한 장씩 넘기기가 너무 큰 사이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빨리 돌려보는 거, 빨리 돌렸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B5 사이즈일 때 손에 잘 잡히고 잘 넘길 수 있도록 흐트러지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B5 사이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실천해서 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40개월 아이 같으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2개월 알파벳 읽어주고 ABCD 이런 거 노출 중이고 영어 쌍둥이 풀카 보고 있는데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노부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숫자를 영어로 읽고 다니네요. 아직 영어 쌍둥이 풀카도 잘 모르고 보기만 하는 수준 같은데 풀카를 다 알 때까지는 풀카만 보여주면 될까요? 22개월이잖아요. 우리가 24개월 이전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그냥 다 들려주라고 합니다. 왜? 이 언어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독특한 언어들을 많이 들으면 뇌 자극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다 들려주라고 하는데 24개월 이후가 되면은 한글 통글자가 끝나고 나면 플래시카드를 돌려주세요. 영어를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 시기 때는 이제 활용을 해서 말을 막 만들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또 영어를 넣어주면 아이들이 영어를 섞어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4개월이 지나면 한글 통글자를 떼고 나서 좌측 뇌가 조금 열리고 나면 그때부터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4개월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많이 들려주시는 걸 먼저 우선으로 하고요. 24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아이가 이제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가, 한국말을 편안하게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가, 자기 감정을 말을 하는가, 한글에 조금 더 언어 교육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통글자가 끝나고 나면 좌측뇌가 좀 열릴 때 그때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여러 단어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4개월 전이니까 쌍둥이 풀카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있잖아요. 많이 들려줘서 언어 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까 그 친구 경련한다는 그 친구 발달 검사했는데 발달은 상위 1%면 어머니를 훈육하고 있는 거네요. 아이가. 네. 어머니 지지 마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음. 음. 안녕하세요. 43개월이랑 30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다 대화도 잘하는데 영어는 이야기를 하는 환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웃풋을 시키고 싶은데 온라인 영어 회화 같은 거는 싫다고 하네요. 이 나이 아기들한테는 인풋이나 아웃풋은 어느 거가 더 중요할까요?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죠. 들어오는 게 43개월이고 30개월이지만 현재 지금은 이 친구가 한국에 많이 거주를 한다면 한국말을 많이 사용할 거고 영어하고 일본어가 할 수 있어도 할 기회가 많이 없겠죠. 그러면 엄마는 영어를 쓰고 아빠는 일본어를 써서 집에 왔을 때는 밖에 나갔을 때 한국말을 쓰지만 집에 왔을 때는 영어와 일본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모든 언어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갓난쟁이 애기들도 처음부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혼자서 떠들었어요. 엄마가 해줄까?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우유 줄게. 잠깐만 기다려. 엄마 여기 있어.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아이가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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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모든 언어는 마찬가지예요. 그 언어가 먼저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그 아이가 그 회화를 다 잘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엄마가 영어든 일본어든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면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단어를 알아서가 아니라 눈빛을 보고 엄마의 행동을 보고 그 말 뜻이 뭔지 유추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런 느낌으로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들려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중학생도 아직까지 풀까 하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외워야 되는 것들은 풀카가 빈 풀카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풀카가 있는데 그 풀카에다 적어서 집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 영재호 회원들은 영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나 봐. 네. 제가 오늘 왜 영어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영어 동화책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희 영재원이잖아요. 영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영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어 단어를 아이들이 먼저 습득을 하고요. 파닉스가 1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권의 파닉스를 하는데 저희가 이 영어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는 특허를 다 내놓았어요. 영재5에서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영어는 몇백 년 전에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규칙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묵음도 많고요. 소리를 또 너무 큰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데도 제주도 말, 대구 말, 광주 말, 서울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어마어마지 영어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지 많으니까 각마다 영어를 사용하지만 그 영어의 발음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계 공통어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그 영어를 하고 있지만 영어가 서로 간에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써보라 그래요.
영어 단어를 써보라 그래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써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스펠링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말은 코끼리인데 코리끼라고 써도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코끼리인지. 예, 그렇게 되는 언어예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스펠링 하나가 달라지면서 의미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소리를 내지 않는 묵음이지만 쓸 때는 그 묵음이 없이 다 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플래시카드를 해서 단어를 확보하고 또 그 친구들이 파닉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동화책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동화책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읽히는 동화책입니다. 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집 세트를 많이 판매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 1레벨 이렇게 책에 레벨이 있어서 요거는 3레벨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인지 보고 5레벨이다 그러면 5레벨의 동화책을 읽게 하고요. 1레벨이다 그러면 1레벨의 동화책을 읽게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번, 2번, 3번 그러면 1레벨 정도면 어떻게 하느냐 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2레벨이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1레벨 20권 2레벨 20권, 3레벨 20권에서 총 60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영재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 60권 정도는 읽고 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정도가 되고 나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영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렇게 토크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펜을 가지고 누르면 이게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갖다 대면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엄마가 영어를 구태여 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단어가 확보가 되면 회화를 하는 것보다 영어 동화책을 먼저 읽게 하고요. 그 동화책이 아주 낮은 레벨부터 차근차근 해서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게 권합니다. 얘네들은 초등학교 가서 3학년부터 교과서에 영어가 나오고 3, 4,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토익, 토플 칠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영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이 들어갈 때는 회화보다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영어를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단어가 확보가 됐어요. 파닉스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영어 동화책을 이용하셔서 영어 교육의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원하고 책을 많이 보는 건 결국은 한국 책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도 책이 답이에요. 책 안에 그 문장의 문법과 책의 흐름, 글의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문해력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영어 에세이를 되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려면 정말 그거를 쓰려면 내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글도 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무시하지 마시고 영어 동화책을 기본을 다진 다음에 영어 동화책을 차근차근 레벨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레벨 다 끝나고 나면 2레벨, 2레벨 다 끝나고 나면 3레벨의 동화책을 순서대로 읽어주면 아이들에게는 영어 교육에 아주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통글자가 59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통글자 단어만 되면 영어 교육에 들어가도 굉장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아이들이 잘 못해요. 그럼 언제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6살입니다. 6살부터는 좌측뇌가 40% 정도가 열리기 때문에 외국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뇌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뇌 교육, 자뇌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우뇌 교육은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미지적이고 회화적이고 감성, 내 감정 이런 쪽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좌측뇌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언어적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건 좌측뇌가 하는 건데 우리 엄마들은 아직 좌뇌가 열리지 않은 아이들에게 너무 설명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너무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이가 든 아이들한테 하는 겁니다. 특히 최소한 6살부터 6살이 지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교육이고 6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그 교육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건 아이들을 머리 아프게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교육이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놀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개월수마다 나이마다 학습하는 방법과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 컨텐츠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배우시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재원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으셔서 영어 동화책 소개했습니다. 총 60권 정도고요. 영재호에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화책만 구입하시면 되니까 동화책을 준비해야 될 친구들은 준비해서 동화책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아직 동화책을 읽어줄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구태여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아이가 통글자를 읽을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영어 단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영어 단어 플래시카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영어 동화책 준비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영어 동화책 소개가 조금 늦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셔서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회원들은 보통 어린 친구 회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플래시카드를 돌려주시는 거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 때 중에서 특히나 우리 5세 미만의 아이들은 단어 위주의 플래시카드를 이용해서 영어 교육을 먼저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또 뒤에 상담에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너무 더워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기 어린이집 마치고 놀이터 가기 요즘 너무 더워요.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산책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